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배럴당 100달러를 재돌파한 유가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31% 올랐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막판 반등의 성공, 이틀 연속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금융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이달 들어서만 3조 5천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외국인의 낙관적인 시각이 바뀐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득세 과세 표준을 상향 조정하는 데 대해 중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밤사이 마감한 뉴욕 증시와 어제 우리장 분석하고 오늘장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 잡는 시간이죠. 오늘의 대박 전략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어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팔았던 종목들부터 정리를 해봐야 할 텐데요. 코스피 지수가 생각보다 크게 하락하면서 전강 후약장이었습니다. 2030포인트까지 밀렸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관심 갖고 관심 갖지 못한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사실 그 자동차주들이 장중에는 뭐 3%까지 강세를 좀 보이는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예.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그 현대차, 기아차를 사는 형태를 좀 보여줬었습니다. 외국인부터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외국인은 가장 많이 현대차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520억가량 매수를 했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도 하나금융지주를 계속해서 사 모으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대중공업, 네 번째는 고려아연, 그리고 다섯 번째는 KB금융, 그래서 은행주 쪽으로 좀 더 많이 매수를 하는 형태가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일모직, 역시 지금 이 시장에서 상당히 등불과 같은 존재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내고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이 AMOLED 관련된 이 투자 소식에 관련주들까지도 같이 강세 흐름이 나오는 형태가 보여졌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롯데쇼핑,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그리고 기아차, S51 순서대로 매수하는 형태를 보여줬었습니다. 반면에 매도하는 형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OCI, 그렇죠. 그 외국인과 기관 모두 그 매도 상위 종목으로 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OCI가 가장 많이 매도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보면 또 화학주 중에서 나름대로 또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또 호남석유까지도 큰 폭으로 밀리는 형태가 같이 보여줬었는데 외국인이 역시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LG전자, 그리고 네 번째는 기관이 매수를 했던 기아차를 외국인은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삼성물산을 매도하는 형태를 보여줬었습니다. 자, 기관 쪽도 OCI를 가장 많이 매도했고, 그 다음 삼성전자, 그리고 외국인이 매수를 했던 현대차는 기관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포스코 순서대로 매도를 하는 형태를 보여줬었습니다. 예, 코스닥 지수도 상승 하루 만에 하락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사 담았던 종목,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특징적이었던 부분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 쪽에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외국인들의 그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살펴본다면 다음 CJENM, 에이블 CNC, 크루셜텍, 셀트리온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은 셀트리온, 에이스디지텍, 성화이텍, AP시스템, 골프전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셀트리온은 또 동반 매수를 했다는 것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저는 코스닥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로 전강 후약의 장세를 보이면서 하루 만에 하락 전환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471.23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특징 테마와 특징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 특징 테마 같은 경우에는 폴리실리콘 공급 과잉에 대한 수익성 악화 우려감이 부담이 되면서 태양광 테마주인 오성, LST가 하한가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SK솔믹스도 급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OCI가 저는 또 급락을 하는 모습 보여줬었죠. 특징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 있습니다. 새내기 주인 KMH 같은 경우에 공모가 9,500원을 하회를 하면서 좀 낙폭을 확대시켰는데 조금 안 좋게 마감을 했습니다. 낙폭을 키우다가 또 하한가 마감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예,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이렇게 상장하는 종목들은 크게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 함께 특징주들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과 유럽 증시가 올랐습니다. 미국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들은 부진한 결과를 내놨지만 유가 상승으로 관련주들의 강세가 돋보였었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금융주가 강세였는데요. 함께 정리 부탁드리죠. 일단 저번 주 월요일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장 초반 그리고
그리고 미국, 그리고 유럽 쪽에서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유로존 채무 위기가 지속적으로 악재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 그 악재가 되고 있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장 초반 하락 출발하는 요인으로 현재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로존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지속이 되고 해결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하락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세계 최대 반도체 설비 생산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 시장 예상치에 못 미치는 실적 전망을 내놓으면서 반도체 업종이 또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채무위기 그리고 반도체 업종이 약세를 보이면서 장 초반 하락 출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채무위기가 근데 장중 계속 장이 진행이 되면서 유로존 채무위기가 주변국으로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상승 전환하게 되는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하락 반전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하락 반전한 부분은 미국의 내구재 주문 경제 지표가 좀 좋지 않게 나온 부분이 좀 악재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런 부분을 바로 상승 전환시키면서 금융주가 또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유럽 3대 지수 같은 경우에 모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그런 상승폭이 조금 작다는 것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구제금융에 조금 부정적이었던 핀란드 의회가 포르투갈에 대한 구제금융 제공을 승인한 것이 조금 호재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유럽의 금융주에 호재가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채무위기 완화와 독일 코메르츠은행이 유럽은행의 유럽연합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부분이 독일의 은행주들의 강세를 보이는 요인으로 작용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BNP 파리파 같은 그런 금융주도 강세를 보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신용평가사 피치 같은 경우에 그리스에 대한 독일 은행들의 익스포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금 현재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유럽 전체적으로 채무위기가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에 조금 손을 들어주고 있는 부분이라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유가 등 원자재가 강세를 보이면서 광산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독일주도 마찬가지로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자동차 업종도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미국으로 넘어가서 한번 또 살펴본다면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좀 하락 출발했습니다. 여전한 유로존 위기 때문에 조금 하락 출발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 조금 6개월 만에 또 감소폭이 좀 확대가 되면서 좀 악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장은 좀 하락 출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었고요. 4월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 6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것이 글로벌 경제 그리고 특히나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작용을 하면서 두심이 좀 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장초반 악재가 됐었고요.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이고요. 그리고 정제유 재고 감소 소식이 국제 유가를 다시 한번 상승세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원자재 관련주가 강세를 보인 것이 미국 증시가 상승 전환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상승폭을 80포인트 가량 확대하게 됐지만 실망스러운 실적 전망 때문에 소매 유통주가 그리고 금융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승폭은 다시 축소가 되면서 38포인트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 마감했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거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에 조금 무게 중심을 두고 싶습니다. 다음은 어떤 이런 계속해서 시장 같은 경우에 똑같은 악재 현재 유로존 위기 이런 부분 그리고 유가에 의한 움직임 그리고 달러 약세에 대한 움직임에 자꾸 연동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기 전까지 어떤 모멘텀이 없을 것이라 지금 현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전일 발표된 내구재 주문 제가 월요일날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만 좀 짚어보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4월 내구재 주문 같은 게 6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현재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래프를 한번 본다면은 지난달 4.4% 정도 상승해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3.6%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본다면 7% 정도 현재 감소폭을 보였다는 부분이 좀 악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상치인 2.5%보다 감소했고요. 71억 달러 규모가 감소한 1,899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항공기, 자동차 같은 수송기기의 주문이 주춤했기 때문에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본 지진으로 인해서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이 좀 악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송기기를 제외한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 1.5%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인 0.5% 정도 상승에 좀 미치지 못했고요. 월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계 설비와 같은 자본재 주문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뒤에 생산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기에 매우 민감한 지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 전환 여부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전에 화면에 나갔겠지만
미국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 계속해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3.2% 증가했다가 마이너스 0.6% 하락했다가 또 40.4% 정도 확대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현재 미국 경기가 어느 쪽으로 갈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조금 우상향했던 이런 경기 변동성이 좀 하락으로 확대가 됐던 부분은 조금 우려스럽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미국과 유럽 쪽 이슈들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어제 마감됐던 국내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 넘게 하락했고 주변국 아시아 증시도 약세를 면치 못했었는데 그래도 국내 증시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함께 맞습니다. 관련해서 이슈들 예. 정리 부탁드리죠. 네. 일단 아시아 시장에서는 홍콩 시장 정도만 상승을 하고 나머지 다 약세 흐름을 보여줬는데 지금 계속해서 유난히 국내 시장이 상당히 낙폭이 큰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중국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중국 증시는 닷새째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92% 밀린 2741.74를 기록했는데 지금 이 정도 밀린 것이 올해 들어와서 연 고점 대비해서 한 10%가량 밀린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크게 밀려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긴축 정책을 좀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는 우려감이 이어지면서 약세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ICBC 등 금융주와 그리고 차이나 왕커 등 부동산 개발주들이 특히나 하락을 좀 주도한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본 증시 역시 그 0.57%가량 하락한 9,422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 4월 대지진 여파로 인해서 무역 적자가 4,637억 원에 달한다는 기록에 일단은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 순익 전망이 시장 전망치를 좀 밑돌면서 관련주들도 연달아서 좀 하락을 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코스피 시장 어제 제가 좀 저도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정강 후약장이 좀 나왔습니다. 오전 일찍 그 상승을 나가다가 한 10시 정도부터 좀 크게 꺾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낙폭이 점차적으로 좀 확대되는 부분들이 좀 나와줬습니다. 자, 그래서 장중 그 한 변동폭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51포인트나 이 변동폭이 있었었는데요. 외국인들이 지금 10일째 연속적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매도세의 그 대형주들이 시총 상위 1위부터 29위 관련된 그 상위 종목들이 우르르 다 무너지는 그러한 좀 역할이 나왔었고, 아까도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OCI가 벌써 11%나 급락하는 형태가 좀 나왔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S&P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좀 하향하면서, 그 약세 흐름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 한국전력이 그래도 그동안에 조금 그 시장을 받치는 역할을 했던 부분이 실적 부진에 이틀째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 제일모직과 또 코오롱 인더 같은 종목들이 신고가를 가고 있다는 부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도 크게 좀 밀리는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포인트 정도 밀리면서 0.65% 지금 밀려서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또 어제 같은 경우는 그 기관이 또 좀 매수를 하는 그 전날 같은 경우 외국인만 또 매수를 하는 형태를 보여줬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수급이 아주 계속해서 그 혼란을 주고 있는 형태가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 AMOLED 주가 그 제일모직 투자 소식에 일단은 강세를 좀 보여주면서 AP 시스템 같은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테마가 아주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테마가 한 가지 나왔죠. 혹시 아실까요? 대선 관련주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건가요? 그래서 예. 박근혜 그 전 대표가 일단은 대선 행보를 좀 이제 강력하게 나설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면서 이 테마주들이 상당히 동반 급등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보면은 이제 뭐 어떤 조경 관련됐다 그러면 조경 관련주만 상승을 한다거나 저출산 관련주다 그러면 저출산 관련만 상승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요, 박근혜 테마주 관련돼 가지고 엮였던 그런 종목들이 대다수 종목들이 다 상승하는 그런 형태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테마주의 장세가 이제 조만간 더 강화될 부분으로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테마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지수 밴드 하단을 깨고 내려간 하루였습니다. 어제 장이 그랬었는데요. 때문에 오늘 장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 건지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구체적인 오늘 장 투자 전략 세워주시기에 앞서서 지금 시각이 8시 13분, 개장을 한 47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을지 그 내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시각 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봅니다. 오늘도 동양종금증권의 의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완만하지만 꾸준한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에 증시 급락이 더해지면서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재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동양종금증권은 국내 증시의 EPS 증감률 역시 글로벌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에너지, 소재, 경기 소비재와 경기 방어주인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일 코스피가 반등 하루 만에 다시 1% 넘게 하락하면서 2040선마저 하향 이탈했는데요. 우리투자증권은 다양한 관점에서 코스피 2000선은 중요한 지지 권역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대외 악재에 따른 투자 심리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또한 2000선 전후에서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저가 매수 전략으로 대응해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은행권 PF 부실 채권 처리를 전담할 PF 정상화뱅크 1호가 빠르면 이달 말에 1조 2,280억 원 규모로 출범할 예정인데요. 동부증권은 예상보다 지연된 은행권 NPL 처리 그리고 저축은행 사태로 은행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PF 및 기타 부실 채권 처리를 통해서 NPL 비율이 하락하면서 은행권의 실적이 빠른 속도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에 막연한 우려를 벗어나 은행주에 관심을 가져보라고 말했습니다. 코스피가 글로벌 악재와 맞물려 투신의 매도 및 화학업종 급락으로 재차 하락하고 있죠. 한양증권은 현 시장이 대외 변수에 익숙해지면서 바닥 형성 국면에 돌입했다고 밝혔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2000포인트를 다소 하회할지라도 자생적인 복원력으로 2030포인트 전후에 하방 경직성을 형성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예, 오늘은 신한금융투자로 가보겠습니다. 상암지점의 최원석 대리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신한금융투자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라고 정리를 하셨는데요. 오늘의 투자 전략 제시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시장은 외부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수급이 좀 균열되면서 불안 심리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등락이 좀 교차가 되는 시점에서 이런 현상이 좀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좀 어렵고 두려운 시장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기관들의 매매는 소극적이고요. 그리고 정전보다 크게 감소한 외국인의 매도세에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은 이러한 불안 심리를 나타내주는 가장 큰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는 관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선 펀더멘탈 매력이 망가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코스피의 가격 메리트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메리트들이 먹히지 않을 만큼 그런 심리가 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극도로 위축이 된 심리의 회복일 것입니다. 여러 변수들이 단순화가 필요한데 일단 그 달러화의 반등 속도를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당면한 가장 큰 요인이 유럽 문제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이런 유럽 문제들이 유로화 및 달러화의 그런 변동이 크게 투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지수의 바닥 확인 과정이라고 판단을 하지만 극도로 불안 심리 요런 아래에서 단기적으로 변동이 큰 전망이고요. 더 나아가서 변동성 회피 심리가 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심리를 좀 더 경계를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심리가 쏠리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불안한 심리 아래서도 그 냉철한 영혼을 유지하는 게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신한금융투자 의견 받고요. 상암지점의 최원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의 증시 투자 전략, 잠시 후 시작되는 투자 손자병법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급락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장 초반 매수세에서 장 후반 매도세로 돌아선 점이 크게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10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고요. 기관 역시 매도세에 동참하면서 양 매도가 나왔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제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에도 화학업종을 비롯한 자동차 업종, 전 업종에서 부실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건설업종 쪽에서 일부 매수가 들어왔지만 시장 방향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루의 투자 전략, 저희 투자 손자병법과 함께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개장을 한 40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의 투자 전략 구체적으로 짜드리겠습니다. 김서훈 대표님, 네. 아직도 어두운 새벽이다. 투매에는 가담하지 말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현금이 유효하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신데요. 어제도 강하게 정강 후약장이 나왔었잖아요. 오늘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겠습니까? 참 오늘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는 정말 정강후약이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확신이 좀 들어서 여러분들한테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추천주도 왜냐하면 이제 정강후약이다라는 부분이 자칫 잘못했다가는 쫓아서 매수를 하고 나중에 되밀려가지고 크게 물릴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종목 추천 부분도 해드리지 못했는데 오늘은 방향이 과연 어디로 갈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증시가 사실 어제는 어느 정도 조금 반등을 보였습니다만 그 반등 폭이 나름대로 좀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만큼은 나오지 못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10일 연속째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직까지도 좀 불안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어떤 유로존에 관련된 재정 위기에 대한 악재, 이 그리스의 추가 재정 지원이라는 부분이 빨리 뭔가가 좀 해결 방안이 좀 나온다면은 시장은 급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지지부진하게 조금 그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이게 설마 이게 장기화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들도 조금씩은 불안감을 좀 들고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유동성 부분들도 계속해서 지금 유럽 자금들이 우리나라에서 자꾸 빠져나가면서 그러한 시장의 불안성들을 조금 더 키우고 있는 부분들, 어느 것 하나 지금 어제 말씀 쭉 꾸준히 어저께 이제 그런 지금 악재들을 꾸준하게 좀 쭉 정리해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개선세가 나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들 역시 그래도 어쩌다 하나씩이라도 서프라이즈 하는 그런 그 발표들을 나오는 게 마련인데 지금 그런 것조차도 없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약세 흐름들은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 어제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업종별 좀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 지금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계속해서 보는 이유가 이 외국인들의 어떤 그 매매 동향에 대한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지금 같이 체크를 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일단 외국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시장에서 그나마 운수장비에 대한 매도가 바뀌었으면서 매수로 들어왔던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들에서 어제 나름대로 장중에는 견조하게 버티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꾸준하게 금융에 대해서는 매수하는 형태, 그러나 아직까지도 화학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크게 매도를 하고 있고 어제 특히나 OCI 같은 경우 그리고 호남소기 같은 경우가 크게 꺾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차트가 깨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화학주에 대한 접근들은 또한 차기 주도주로서 다시 튀어나감에 있어서 화학주는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OCI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어제 또 종목 상담하는데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OCI 엄청 많이 밀렸는데 지금 매수 들어가면 안 됩니까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런 것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어제 음봉을 한 50% 이상 되돌려 놓든지 아니면 오히려 지금 가격대에서도 한 10% 더 밀렸을 때 접근하는 방법이 더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 좀 업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기관이 오히려 이제 전기전자를 가장 많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화학을 매수를 했느냐, 그동안에 매수를 좀 나왔던 부분이 오히려 매도가 지금 더 나오고 있다라는 거, 운수장비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게 기존의 주도주에 대한 그런 큰 변화를 볼 수 없다. 수급적인 부분에서 풀리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아직 되돌리는 흐름들은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여러분께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화면은 신용잔고 부분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그 화면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어때요? 조금 꺾였습니다. 그렇죠? 그나마 지금 신용잔고가 살짝 그 축소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미수라는 부분, 신용이라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 계속해서 시장에 밀리기 때문에 어떤 털려나가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이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털려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요. LG이노텍이라는 그 종목을 봐도요.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대형 우량주가 지금 하락세를 이어갔을 때 개인들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LG 이노텍이라는 종목을 보면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개인들의 매도. 그죠? 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신용잔고의 비율을 봐도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를 드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우려감들이 나타났던 부분들이 종목별로 지금 나오고 있는 현상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양 시장에 대한 거래 대금 부분들도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어제 이것도 좀 확인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래 대금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좀 나와줬을 때 시장이 되돌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역시 전혀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스닥, 코스피 시장, 양 시장의 거래 대금 역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자료를 좀 보고 싶은데요. 요거 지금 기억나시나요? 5월 16일 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었던 그 자료인데요.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나왔던, 그래서 12일 같은 경우에 약 1조 원의 매도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통계적으로 이러한 그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나온 이후에 약 11일에서 13일 후부터 상승 반등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16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그래서 후반 정도에나 돼야 우리가 지금 바닥이라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될 것이다. 그 이전에 한 10일에서 13일 정도 지속적으로 약세 흐름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현금 만드십시오라는 이야기들을 더욱더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그런 자료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빠르면 한 내일 정도, 11일 좀 되는 날이 내일 정도, 이제 13일 되는 날은 이제 화요일로 해서 5월 말일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은, 가격이라는 가격 조정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자료를 봤을 때는 마무리되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바로 반등을 나올 수 있느냐, 혹은 추세를 되돌리느냐, 그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횡보하는 조정 장세가 조금 더 나올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기술적 분석은 어디까지나 일단은 기술적 분석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돈의 힘으로, 즉 외국인의 매도에 의해서 지금 조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확인하신 이후에 장이 되돌리는 부분을 확인해야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테마주가 돌기 시작하면요, 장이 이제 약세장이 이제 횡보하는 장으로 거의 들어갈 부분이라고 확인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더 밀린다라고 하기보다는 횡보장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부터 나오는 테마주들을 관심 종목에다가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가장 강한 테마 쪽, 그리고 그 테마주 중에서도 반드시 대장주만을 건드리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투매라는 부분들이 조만간에 또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만큼은 좀 피하셔가지고 오히려 반등 시에 좀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과거 자료를 토대로 이번 달 말까지 지수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상승 쪽으로 하락 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트는 것이 아니라 횡보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오늘의 관심 종목 듣기 전에 오늘장 전략 어떻게 짜시는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수밴드 하단을 2035선에 두셨고, 그 밑으로 지수가 더 빠지면 대세 하락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전망을 하셨었는데, 어제 간신히 좀 지켜줬잖아요. 예, 요새 참 잠을 못 자겠습니다. 자꾸 지금까지 빠지니까. 2035포인트에 대해서 지지력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뭐 지수 포인트가 의미 없다고 말씀드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수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수요일 기점으로 해서 한번 마무리가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어떻게 보면 2000포인트가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조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상황 쪽에서는 어제 제가, 이 프로그램이 끝날 쯤 해서 2008년 상황과 그 2007년 상황을 보여드리면서 거래량에 관한 상황을 보여드리면서 지금은 대세 하락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국면이 좀 나오려면은 빠른 시일 내에 조금은 반등, 그래도 조금 하락세가 진정이 되는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5월 18일 날 조금 490억 정도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서 좀 진정세를 보였었는데, 전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726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그리고 전일 장 후반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받아내면서 조금 긍정적인 모습이 보였다는 것은, 조금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시장 전략은 마찬가지인데 오늘 쪽에도 조금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범위는 오늘도 막 2035포인트를 깨면서 조금 아래 꼬리를 다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 시장이 좀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포인트는 이렇게 정도 정리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현물, 그리고 외국인들의 파생 동향에서 조금 움직임이 변화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등을 만약에 준다면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저희가 장중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시장이 반등을 보인다면 이전에, 며칠이죠. 이전 5월 18일인데 5월 18일처럼 시장이 반등을 보인다면 조선체감화학 쪽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낙폭 과대업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낙폭 과대업종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어제 하락폭이 상당히 컸었는데 그런 부분을 본다면은 낙폭이 컸기 때문에 마찬가지 반등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낙폭이 상당히 큰데 낙폭 과대 시장이 조금 진정세를 보인다면 낙폭 과대에 대한 반사 작용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린 분이시라면 그때를 이용해서 빠져나오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전략은 마찬가지로 종목별 단기 대응이 필요하고 추세 그리고 수급이 유의한 종목들은 추세적으로 가져가도 괜찮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여전히 관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조금 추천 종목보다는 조금 관심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관심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업은행, 하림, 모두투어, NC소프트 그리고 LG상사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가 상당히 좋은 종목이고요. 그리고 하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투신과 기금의 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여름이 되면서 조금 연관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초복, 중복에 대비한 어떤 테마 형성에 대한 움직임인지 아니면은 기업에 대한 가치가 반영된 수급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수급이 집중되고 있다는 부분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같고요. 모두투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예상이 되겠지만은 여행 수요 그리고 환율 하락에 대한 부분이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과 투신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금 조정이 마무리하는 국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전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온 부분이 있고요. LG상사 같은 경우 조금 전고점까지 다가서면서 전고점에 대한 부담이 좀 있긴 하지만 개인 쪽에서 기관 쪽으로 수급 주체가 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두투어 같은 경우는 38,000원 돌파 여부를 한번 보시고 하림 같은 경우는 완만한 상승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신 종목을 편입을 하셔가지고 조금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봐야 할 시간인데요. 김성현 대표는 오늘도 들고 나오지는 않으셨군요. 네. 자, 일단은 어제와 똑같은 그런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네. 자체가 일단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테마주 정도가 오히려 강한 그 상승이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테마주 자체를 추천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실시간으로 리딩해드리지 않고서는 수익 내기가 오히려 어렵고 물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드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 반등이 나와가지고 그 반등이 강하게 되면요. 기존의 테마주를 하시려고 하신 분들도 오늘은 오히려 또 참으십시오. 그게 이 시장이 강하게 반등 나올 때는 오히려 수급적인 부분이 우량주 쪽으로 또 쏠리기 때문에 테마주가 힘을 못 쓰게 되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장이 약세 흐름 나올 때만 하시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 50만 주 이상 거래가 되지 않는 그런 테마주들은 아예 쳐다도 보지 말고 건드리지도 마십시오. 내가 사더라도 매도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늘은 좀 그런 주의점만 말씀을 드리고 말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 여러 관심 종목을 주셨었는데 정태근 전무가 그중에서도 어떤 종목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런지. 예. 최근에 조금 단기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종목도 조금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대신에 며칠 전 예를 든다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은 상당히 움직임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단기 종목이라기보다는 조금은 중기적으로 만도란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만도에 대한 회사는 다 아실 겁니다. 자동차 부품업체고요. 그래서 그 브레이크 같은 제동장치 부품을 좀 생산하는 업체고요. 그리고 전자, 조향장치 등 전장 부품을 개발, 생산하는 글로벌 글로벌 자동차 부품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GM 그리고 BMW 같은 그 글로벌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들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넘어가서 한번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급적인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조금 유성기업 파업 사태로 해가지고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그 평가가 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만도 쪽에서 한번 보신다면 지금 현재 기금 쪽에서 지금 제가 커서를 움직이는 부분이 기금 쪽인데 기금 쪽도 그렇고 투신 쪽도 그렇고 이쪽에서 매수가 집중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18만 원 가격대 부분에서 조금 하락세가 진정이 되는 조정이 좀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60일선이 계속해서 지지 라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면에 지금 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서 18만원 가격대에서 지지, 횡보세를 보이다가, 지금 현재 60일선에서 지지를 보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제가 수급을 언급해 드렸듯이,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지속이 된다면은, 반등이 지속적으로 적어도 전고점 부분까지 나오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8만 6천 원 이하로 잡았습니다. 18만 6천 원 이하 가격권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제가 지지라인으로 계속 설정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61선인 17만 7천 원을 이탈할 시에는 손절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고점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를 일단 20만 5천 원 전고점에 조금 못 미치는 가격대에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0만 5천 원의 1차 목표가 설정한 이유는 여기서 1차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세를 보고 난 다음에 2차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에 설정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세 하락이 와도 저는 종목을 추천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 오늘의 관심 종목 만도였고요.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예상지수를 보니까 큰 폭의 변동은 없습니다. 한 3포인트 정도 위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김성현 대표님, 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위안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 일단은 사실 이제 4월 말부터 좀 조정장에 대한 우려감들을 말씀을 드렸고, 이때까지도 그냥 한 달 이상 좀 지속될 것 같아서 계속해서 그냥 저는 마음을 한쪽으로만 뒀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다시 바라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다시 귀 기울이기 시작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모직과 코롱인더가 다시 그 신고가를 치고 나가는 것처럼 뭔가가 시장에서 선도적으로 튀어나가는 종목이 있다면은 그 업종과 이런 부분들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거든요. 또한 이제 테마주 장세가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 관심 종목들을 테마별로 잘 구분하셨고 잘 보신다면은 또 나름대로 그 어려운 시장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저와 함께 또 비롯해서 이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시장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그 장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예,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도 쉽지 않은 하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이 제 심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요즘 같은 게 밤잠을 저희가 자지 못하겠습니다. 하루에 2시간, 1시간밖에 못 자는데 그만큼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 같은 게 시장이 좋지 않으면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외국인도 시장이 빠지게 되면 마찬가지 불안하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시장이 좋지 않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언제든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을 준비하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장은 불안하지만 굿모닝 대박 예감은 늘 여러분들 편에 서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성란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도 어김없이 오전 5시 59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